자, 교재 469페이지 볼게요. 목차 5번이고요. 독립평가와 부분평가. 1번 교재는 각각 10회 때, 15회 때 출제됐습니다. 개념을 알아야 됩니다. 조금 어려워요. 설명을 잘 들었어야 돼요. 독립평가와 부분평가인데요. 얘는 우리나라 규칙이 아니고요. 1번 기준입니다. 1번 이론. 그러면 얘만 나왔다면요. 항상 이 그림을 먼저 그려주세요. 토지 위에 건물이 있대요. 어떤 부동산? 복합부동산. 이때 토지 가격만 필요합니다. 땅값만 필요해요. 그러면 우리나라의 모든 토지는 공시지가 들어보셨죠? 그래서 바로 공시지가 돌리시면 돼요. 땅값만 필요합니다. 근데 위에 건물이 있잖아요. 이럴 때 토지 가격 구하는데 건물을 있는 걸로 볼까 건물을 없는 걸로 볼까 이 차이점인데요. 그래서 토지 가격을 구하는데 자 1번은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인데 토지 위에 건물을 아예 없는 걸로 보자. 없는 걸로 보는 게 독립평가입니다. 건물 있는 그대로 보자. 있는 걸로 보는 게 부분평가입니다. 이 차이점입니다. 일단 교재 체크하고 설명을 계속 드릴게요. 고려 1번 독립평가는요. 토지 위에 건물이 있는 경우에 밑줄 아세요. 건물이 없는 동그라미 없는 걸로 보잖아요. 계속 밑줄입니다. 건물이 없는 나지를 상정하여 토지를 평가하는 것 밑줄. 이어서 가로 2번요. 부분평가는요. 토지 위에 건물이 있는 경우에 밑줄 아세요. 건물이 있는 상태대로 있는 동그라미 있는 그대로 토지를 평가하는 것 얘가 부분평가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건물이 없는 걸로 보면 독립평가 건물이 있는 그대로 보면 부분평가다. 이제부터 보충 설명 넘어갑니다. 토지 가격 구하는데 위에 건물을 아예 없는 걸로 보자. 건물이 없으면 뭐죠? 나지. 건물이 없는 걸 보니까 뭐 나지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지 상정평가입니다. 건물이 없는 것을 조건으로 평가했죠. 나지를 조건으로 평가했대요. 이는 다른 말로 조건부 평가됩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좀 덜 될 수 있으니까 숫자를 넣겠습니다. 숫자. 토지가 있는데요. 이때 토지 가격 2억입니다. 2억짜리 땅이 있고요. 토지 위에 건물이 있는데 건물이 너무 오래되었습니다. 30년 지난 건물입니다. 그럼 건물은 철거비 되겠죠. 철거비. 이때 건물의 철거비가 1,000만 원 들어간대요. 땅값 2억, 건물 철거비 1,000만 원이다. 이때 독립평가로 토지가격 구하게 되면요. 이때 토지가격은요. 2억 1,000이 될까요? 2억이 될까요? 1억 9천이 될까요? 예, 건물 없는 걸로 보면 돼요. 얼마나 쉬워요. 무조건 뭐? 2억. 그래서 나지 가격 얼마? 2억으로 보자. 얘가 바로 독립평가입니다. 간단합니다. 다음에 부분평가는요. 토지 위에 건물이 있는데 건물 있는 그대로 보자. 건물이 있잖아요. 건물이 있는 땅은요. 낮입니까? 건부지입니까? 예, 건부지. 그래서 얘는요. 건물이 있는 거니까 건부지로 평가하죠. 그러니까 건물 있는 그대로 보니까 현재 있는 그대로 즉 현황평가입니다. 건물 있는 걸로 보잖아요. 근데 건물이 너무 낡아서 너무 낡은 건물이니까 낡은 건물이 이만큼 토지에 부담을 주더라. 얘가요. 건부감가예요. 건부정가예요. 건부감가. 그래서 얘는요. 건부감가를 고려합니다. 위에 거는요. 건물 없는 걸로 보니까 건부감가는 없대 말입니다. 그러면 숫자 넣었잖아요. 토지 가격 2억, 건물 철거비가 1,000만 원이다. 만약 여러분이 이걸 몽땅
떠안고 산다면요. 건물이 필요해요? 땅이 필요해요? 땅이 필요하죠. 그런데 이걸 다 떠안고 사게 되면요. 철거비도 내가 부담하는 거잖아요. 이때는요. 2억 1천 줍니까? 1억 9천 줍니까? 당연히 1억 9천 주는 거지. 그래서 이때는 1억 9천이 됩니다. 그래서 이 철거비 1,000만 원 차이가 독립평가와 부분평가의 차이점입니다. 이렇게 비교하시면 돼요. 이것을 다시 연결합니다. 요 단어 기억합니다. 나지 상정평가가 있다.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요. 다시 우리 교재 555페이지 넘어갑니다. 555페이지 보세요. 자, 폈습니까? 555페이지. 박스가 있죠. 박스 보니까 표준지 선정 기준과 평가 기준인데요. 괄호 1번 표준지 선정 기준. 괄호 2번요. 표준지 평가 기준인데 괄호 2번에서요. 동그라미 1번 제목이 뭐? 나지 상정평가 나왔잖아요. 따라서 자, 나지 상정평가는 뭘 말한다? 표준지 선정 기준입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요. 우리나라의 표준지 공시지가는 무조건 나지 상정평가를 하라 이 말입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이 말은요. 자, 모든 표준지는 나지 상정평가니까 무조건 위에 건물이 있어도 건물이 없는 걸 보고 이렇게 평가하라 이 말입니다. 얼마로? 2억으로 평가하라 이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표준지 공시지가는 건물이 있게 되면 뭐고 건물 무시하고 나지를 보고 평가하래. 그래서 우리나라의 표준지 공시지가는 이 둘 중에서 독립평가를 평가하래 말입니다. 여기까지 연결하시고요. 그러면 다시 원래 페이지 보세요. 470페이지입니다. 470페이지. 목차 6번요. 일괄 구분 분평가는요. 우리나라 감정평가 규칙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얘가요. 나온다면 잘 나와요. 꼭 알아야 됩니다. 자, 원칙과 예배가 있네요. 원칙은 1번 개별평가가 원칙입니다. 이건 뭐냐면요. 대개 토지 따로 평가하고 건물 따로 평가하고 인목 따로 기계 따로 평가한다. 개별평가가 원칙인데 그러면 괄호 2번 일괄 구분 분평가는요. 원칙이 아니고 예외 규정. 원칙은 하지 말의 말입니다. 예외적으로 인정합니다. 하나씩 볼까요? 1번 일괄평가는요. 원칙은 해서는 안 되는데 그러나 둘 이상의 물건이 밑줄 하세요. 일체로 거래 밑줄. 일체로 거래되거나 또 밑줄 하세요.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 밑줄. 용도상 불가분 관계가 있다면 일괄평가를 예외적으로 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끝에 보니까 괄호 있죠. 예를 밑줄 하세요. 복합부동산 평가 밑줄. 지금부터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토지와 건물이 결합되었다. 복합부동산. 여러분이 이걸 갖고 있는데요. 토지 위에 주택을 갖고 있대요. 복합부동산. 만약 중개수수를 아끼려고요. 자, 직접 거래해야지. 직접 팔아야지. 생활정보를 직접 팝니다. 이때 팔 적에는요. 주택 따로 1억, 토지 따로 2억. 따로따로 팝니까? 한꺼번에 일괄해서 같이 팝니까? 일괄해서 같이 팔 때 얘가 바로 일괄평가입니다. 그래서 이 자체가 자 우리 거래 관행상 일체로 거래되는 관행이 있잖아요. 아울러 토지와 건물로 서로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있으니까 일괄해서 평가하고 일괄해서 매매합니다. 얘가 바로 일괄평가가 되고요. 다음에 2번요. 구분평가는요. 하나의 물건이더라도 밑줄 하세요.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 밑줄. 가치가 다르면요. 구분해서 평가하는데요. 그때 보니까 얘를 밑줄 하는데 하나만 밑줄 하세요. 다 많이 하는 것도 좋은 게 아니에요. 복합 건물의 평가 밑줄. 자, 복합 건물. 주상 복합 건물 아시죠? 그래서 주상 복합 건물이 있대요. 다른 말로 상가주택입니다. 그러면 이제 토지 위에 건물이 한 채가 있는데요. 총 4층 건물인데 1층은 상가로 임대하더라. 2층은요 주거용으로 전세 놓고요. 3층은 주거용으로 월세 받더라.
4층은 건물주가 직접 주거용 거주하더라. 얘가 뭡니까? 주상 복합 건물입니다. 건물이 하나인데 용도가 한 개입니까? 두 개입니까? 용도가 두 개잖아요. 용도가 다르니까 가치가 같아집니까? 달라집니까? 달라져요. 이럴 때 따로따로 구분해서 평가하자. 가치가 다른 부분은 따로따로 구분해서 평가합니다. 3번요. 부분평가는 의외로 쉬워요. 일체로 이용되고 있는 대상부분의 일부분에 대하여 평가하는 경우에 자, 대상부분의 일부분에 대해 일부분 동그라미 일부분 항상 문장에서요. 물건의 일부분을 평가하자 또는 일부를 평가한다. 일부분 같은 말입니다. 이런 단어만 나오면 무조건 부분평가입니다. 부분평가를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은 이것을 어떻게 묻느냐. 문장을 주면서 단어를 바꿔서 물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일체로 이용되고 있는 대상 물건의 일부분에 대하여 평가하는 것이 구분평가에다 틀렸지. 부분평가입니다. 다시 2번 보게 되면요. 하나의 대상 물건이라도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은 부분평가를 한다. 틀렸죠. 구분평가입니다. 바꿔서 물어요. 바뀐 단어를 조심하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기초이론은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2장입니다. 부동산 가격 이론인데요. 얘가 이제 한 장 넘기시면 472페이지입니다. 이 파트는요, 양이 꽤 많고 어려운데요. 정확히 말하면요, 3시간 꼬박 설명이 됩니다. 지금 약 30분 남았거든요. 그래서, 이 과정은 3월 달에요. 3, 4월 과정이어서 충분히 3시간점 설명을 전부 다 해서 체계를 확 다 잡아드릴 거예요. 오늘은요, 전체 숫볼 보는 게 중요하니까 전체를 먼저 보도록 해요. 지금부터 전체를 봅니다. 자, 전체를 보기 위해서는요, 이렇게 체계를 잡으셔야 됩니다. 먼저, 네모를 4개 그려줘요. 자, 그래서 이 첫 번째 네모가 바로 부동산 가격입니다. 이 첫 번째 네모가 바로 네모 1번입니다. 그러면 네모 1번이 뭐죠? 01번. 부동산 가격의 일반 요령입니다. 부동산 가격의 일반 요령입니다. 페이지수가 472페이지입니다. 큰 목차 볼게요. 여기서 뭘 공부합니까? 지금부터 목차 봅니다. 1번 부동산의 가치와 가격 한 장 넘겨주세요. 2번 부동산 가격의 이중성 3번 부동산 가격의 특징 한 장 넘겨서 4번 시장가치 기준 원칙입니다. 목차가 4개죠. 그래서 첫 번째 부동산 가치와 가격입니다. 두 번째가 부동산 가격의 이중성입니다. 세 번째가 부동산 가격의 특징입니다. 네 번째가요, 시장가치 기준 원칙입니다. 이 4가지를 공부하는 겁니다. 이걸 전부 다 설명하는데 3시간 걸리니까 오늘 전체를 잡잖아요. 그래서 오늘은요, 특히 출제가 잘 되고 있는 가격의 특징하고요. 그 다음에 시장가치 이 2가지를 보겠습니다. 3번 볼게요. 3번이 474페이지입니까? 3번 보게 되면 부동산 가격의 특징은요. 오른쪽 페이지 보니까 목차가 4개 있죠. 제목을 모두 밑줄 하세요. 부동산 가격은 1번 밑줄입니다. 가격과 임료로 표시가 되고요. 다음에 괄호 2번 소유권 기타 권리 이익의 가격입니다.
그다음에 3번 장기적 배라 형성이 되고요. 4번요 개별적으로 형성이 된대요. 이 네 가지를 지금부터 정리합니다. 첫 번째가요. 가격과 임료로 표시가 되고요. 두 번째, 소유권의 가격입니다. 소유권, 기타 권리, 이익의 가격이 되고요. 세 번째가 장기적 배려하에서 형성이 된대요. 마지막으로 개별적으로 형성된대요. 이 네 가지가 가격의 특징입니다. 절제가 6번 된 걸로 기억납니다. 우리 저랑 눈 마주쳤죠? 예.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한 가지만요. 예. 혹시 총각이세요? 아니면 기혼이세요? 총각이죠. 예. 앞만 봐도 총각일 것 같아서 물어본 거예요. 예. 그럼 이제 그 나이가요. 20대 초반입니까? 중반입니까? 후반입니까? 초반요. 이거 그러시구나. 예. 여기까지만 물을게요. 만약 나이가 이제 20대 후반으로 가정합니다. 그러면 이제 노총각이죠. 그러면 이제 올해는 당장 시험부터 합격을 하셔야 되고 20대 후반이면 노총각이니까 이제 제가 빨리 장가 가라고 말을 하고 싶었거든요. 노총각이 되면 빨리 장가 가라고 말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총각 빨리 장가 가서 안기껏 빨리 장가 가서 그래서 빨리 장가 가서 이 말입니다. 그래서 가소 장가 가소 장계 네 가지입니다. 그래서 가격의 특징은요, 빨리 장가 가서 해서 가소 장가 해서 가소 장계 네 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 네 가지가 가격의 특징인데요. 하나씩 봅니다. 그러면 이제 이것이 자, 그 이유가 뭐 때문에 바로 부부 연계 아시죠? 부동산 특성입니다. 자, 특성과의 관계, 그 뿌리를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 부동산 가격이 가격과 임료로 표시가 되는 것은 바로 시간 개념, 영속성 특성 때문입니다. 왜냐하면요, 가격은 소유권의 대가죠. 전 기간의 대가니까 얘는 바로 다른 말로 소유이익이 되고요. 임료는요, 임대차 형식이다. 즉 용익의 대가가 되고 얘가 바로 이용이익으로 표시됩니다. 따라서 부동산 가격이 가격과 임료로 구분되는 것은 소유이익과 이용으로 분리가 된다. 똑같은 말입니다. 얘가 무엇 때문에? 영속성, 특성 때문입니다. 두 번째, 부동산은 소유권, 권리, 이익에 가게 되는 것은 바로 부동성, 특성 때문이다. 부동성. 부동산 땅은 못 움직이니까요. 돈 주고 땅을 사고 들고 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을 사는 것은 그 땅을 사는 게 아니라 소유권이라는 바로 권리를 사는 것이다. 권리. 그래서 바로 권리의 가격, 바로 부동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부동산 가격은 과거나 현재보다 장래가 중요하대. 장래를 사는 것입니다. 역시 시간 개념이죠. 영속성, 특성입니다. 네 번째, 부동산 가격은 개별적으로 형성이 된대요. 그러면 자, 예를 들면 아파트입니다. 자, 25평 아파트가 있다. 서울은요, 강남, 강북 차이가 너무 크니까 자, 예를 들기가 좀 부담이 되고요. 지방은요, 25이면 대개 25이면 한 2억 왔다 갔다 합니다. 싸요. 자, 그래서 2억짜리 아파트가 있다. 얘가 무슨 가치? 적정 가치 또는 적정한 가격입니다. 그럼 이대로 팔게 되면요, 당연히 적정 가치가 되겠지만 이 2억짜리가 워낙 급한 사정이면 얼마? 1억 5천에 팔 수도 있잖아요. 싸게. 예.
또는 P를 조금 붙이면요. 이것은 2억 1천에 얼마든지 비싸게 팔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를요. 때로는 비싸게 또는 적정 가치 또는 싸게 얼마든지 이렇게 개별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진다. 개별적 형성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엇 때문에? 당연히 개별성의 특성 때문입니다. 이상 네 가지 부동산 가격의 특징은 바로 가소장계 네 가지만 바로 떠올리시면 돼요. 여기까지 보시고요. 다음에 시장가치도 꼭 알아야 됩니다. 시장가치. 앞에서 봤잖아요. 평가사가 구하는 부동산 가격은 똑같은 말로 정상가격, 똑같은 말로 시장가치에서 시장가치 얘를 알아야 됩니다. 평가사가 구하는 가격입니다. 얘가 이제 한 장 넘기니까요. 476페이지 보시면 바로 1번 원칙이 시장가치 한 장 넘겨서요. 바로 2번 예배가 시장가치 외의 가치가 돼요. 이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를 지금부터 정리합니다. 원칙과 예배가 나와요. 원칙이 시장가치가 되고요. 예외가 시장가치 이외의 가치다. 외의 가치가 돼요. 감정평가는요. 이것을 구하는 게 원칙인데요. 이게 종전규칙은 똑같은 말로 정상가격이다. 같은 편입니다. 그러면 옛날 종전규칙은요. 이것을 뭐라고 부르느냐. 예배. 얘가 바로 특정가격입니다. 똑같은 말들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봐요. 요거요. 적정가치가 얼마? 2억짜리 아파트겠잖아요. 그러니까 2억짜리를 2억 그대로 평가하면 얘가 뭡니까? 시장가치 또는 정상가격입니다. 평가사는요. 이 아파트를 제대로 이렇게 평가하려 말입니다. 당연한 말입니다. 만약 급한 사정이 있어가지고요. 만약 이렇게 평가하면요. 너무 싸잖아요. 또 이렇게 평가하면 너무 비싸잖아요. 그러면 이제 얘는 뭐지? 시장가치가 아닌 외가 되겠네. 그러니까 이것보다 좀 더 비싸거나 싼 가격, 얘가 모두가 특정 가격입니다. 따라서 시장가치가 아닌 것이 모두가 그 외가 됩니다. 이 외의 가치가 돼요. 그래서 얘는 시험에 거의 안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시장가치 흐름을 알자. 흐름을. 이 흐름이 우리 교재 보게 되면요. 476페이지에 동남에 2번 보시면 시장가치의 조건 4가지 알아야 됩니다. 모두 밑줄 하세요. 기업은 통상적 시장 밑줄. 괄호까지 밑줄 하세요. 시장성도 밑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니은번요. 출품기간의 합리성. 디귿번 거래의 자연성. 리얼번 당사자의 정통성. 이것을 모두 갖춰야 됩니다. 옮겨서 볼게요. 그래서 첫 번째는요. 통상적인 시장입니다. 다른 말로 시장성 있는 물건이 됩니다. 두 번째, 출품 기간의 합리성입니다. 세 번째가 거래의 자연성입니다. 네 번째가 당사자의 정통성입니다. 자, 이 네 가지 이것을 모두 엔드 조건이요. 모두 갖추게 되면요. 시장 가치가 되고 만약 이 넷 중에 하나도 빠뜨린다면 시장 가치 외의 가치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요건을 모두 갖췄을 때 비로소 시장 가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면 여러분들은 다 오전반 수업 들으시잖아요. 제가 보기 여러분들은 행복합니다. 왜? 오전 수업 마치고 점심 드시고 이제 오후부터는 풀이 하잖아요. 예. 공부를 많이 할 수 있단 말입니다. 예. 공부를 안 하세요. 예.
이와는 달리 특히 야간반요. 야간반은요, 오전반과 비교하면요, 참 딱해요. 대부분 다 야간 수업 하시면요, 오전에 하루 종일 직장 시달리고요. 저녁을 먹는 둥 마는 둥 또 바로 하고 나서 야간 수업을 7시부터 10시 반까지 듣거든요. 그냥 이러면요, 하루 종일 사는데 1년 내도록 계속 풀로 직장 수업 듣게 되면요, 정말 힘들어요. 10시 반에 맞춰가서 집에 가는데 금방 갑니까? 집에 가면 11시 넘거든요. 넘어요. 그때서야 막 피곤해 죽겠는데 말이죠. 옷 좀 갈아입고 세수하면요, 금방 밤 12시가 되어버립니다. 그래, 이분들은요, 10달 동안, 1년 동안 너무나 힘든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좀 딱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이제 복습을 하든지 잠을 자든지 해야 됩니다. 너무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밤 12시에. 이때부터 이제 잠자는 건 좋은데, 자, 총각이 아니고요. 기혼이라면 잠만 자고 살 수가 없잖아요. 한 번씩 부부관계 해야 되겠죠. 예, 거시기 해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예. 그러면 이제 부부관계를 하자. 어떻게 합니까? 부부가 합치는 거지. 그렇잖아요. 예, 예. 합치는 거다? 통합하는 거지. 언제 부부관계 한다? 자정에 합친다. 자정에 통합합니다. 암기껏. 자정에 통합합니다. 해서 뭐 통합자정입니다. 따라서 자정에 통합하자, 통합자정, 이 네 가지가 바로 시장가치의 조건입니다. 예. 자, 그래서 통합자정, 시장가치 조건 네 가지는요, 나온다면요, 이게 아닌 게 틀린 답이 되겠죠라고 출제가 되었고요. 확인하고요, 다음 진도 넘어갑니다. 자, 시장가치 조건 통합자정인데 불러주세요. 통상적 시장, 합, 출품견의 합리성, 자, 거래의 자연성, 정, 당사자의 정통성, 통합자정 네 가지를 모두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가격이 일반이라 되면 이 두 가지는요, 이미 자 정리가 되었습니다. 특징에서 가소장계 또르시고 시장가치 자정에 통합하자 통합자정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여기까지가 가격의 일반이 이런 첫 번째 네모가 됩니다. 첫 번째. 그러면 다음 페이지 넘어가요. 479페이지입니다. 479페이지 네모 목차 02번 가치 발생률입니다. 얘가 뭐냐? 부동산 가격 구체적으로 어떻게 발생합니까? 얘가 바로 가치 발생률입니다. 얘가 두 번째 네모가 돼요. 바로 479페이지입니다. 그럼 여기서 뭘 공부합니까? 다시 목차부터 볼게요. 한 장 넘겼더니 1번 유용성, 2번 상대적 희소성, 3번 유효수요, 4번 이전성 네 가지입니다. 옮겨서 볼게요. 첫 번째 유용성입니다. 두 번째가 상대적 희소성입니다. 세 번째가 유효 수요가 돼요. 요 세 가지가 바로 다수 입장이니까 요 세 가지가 바로 유상유가 됩니다. 그래서 가장 일반적인 세 가지가 유상유 세 가지, 발생 요인 하게 되면 유상유 세 가지입니다. 그럼 우리 시험은요, 부동산 가격은 유상유 세 중에 어느 한 가지로도 발생한다. 틀린 말입니다. 반드시 세 가지의 상호작용으로 합쳐가지고 가격은 발생한대요. 여기에다가 한 개 더 추가하면요, 이전성이 들어가요. 이게 소수 입장입니다. 이전성. 합치니까 유상유이가 됩니다. 유상유이가 됩니다. 하나씩 본다면 첫 번째, 유용성은요, 똑같은 말로 효용이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유용성은요, 반드시 수요를 움직인다. 수요를 움직이고, 다음에 기소성은요,
반드시 공급을 움직입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유용성이 아주 높다는 것은요, 그만큼 효용 가치가 크고 수요가 증가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유용성이 높아요, 수요가 증가합니다. 그러면 가격은 높아져요, 낮아집니까? 수요가 증가할수록 가격은 높게 발생한다는 말입니다. 합치면 돼요. 유용성이 높을수록 수요가 증가하고 그만큼 가격은 높게 발생한다라고 연결하시면 돼요. 다음에 희소성은요, 공급을 움직이더라. 희소 가치가 높은 게 공급이 많은 겁니까? 적은 겁니까? 공급이 귀하잖아요. 따라서 희소 가치가 높을수록 공급은 부족, 귀하고요. 그만큼 가격은 높게 발생이 된대요. 강남이 땅 봐요. 얼마나 희소 가치가 높아요. 공급이 부족하니까 가격은 굉장히 높게 발생한다라고 연결하시면 돼요. 이걸 갖췄다고 하더라도 세 번째 반드시 구매력이 있어야 됩니다. 돈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계약금 10% 내고 중도금 내고 잔금 내고 이런 능력이 돼야지 어울려서 모두가 가격이 발생합니다. 추가적으로 이전성은요, 바로 권리의 양도를 말해요. 앞에서 봤죠. 부동산 가격의 특징은 가소장개 중에서 특히 바로 소유권, 권리 가격이다. 그래서 항상 부동산을 매매하게 되면요, 자, 모든 돈 다 지불하고 권리 필정을 내가 직접 전부 다 양도 이전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거래가 종결이 되고 최종적으로 가격은 발생한대요. 여기까지가 가격 발생률입니다. 다음에 세 번째 네모예요. 교재는요, 482페이지 보세요. 네모 3번, 가치 형성률입니다. 그러면 형성이 뭐냐? 앞에서 봤던 발생률, 유상류 세 가지에 또 영향을 미치더라.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형성률입니다. 얘가 세 번째 네모가 돼요. 몇 페이지? 482페이지입니다. 목차 봐요. 오른쪽 페이지 보니까 박스 있죠. 큰 박스 보니까요, 종류가 세 가지네. 일반적 요인, 내려가서 지역적 요인, 개별적 요인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옮겨서 본다면 세 가지가 있다. 첫 번째, 일반 요인이 있고요. 두 번째, 지역 요인이 있고요. 세 번째가 개별 요인입니다. 세 가지인데요. 일반 요인, 지역 요인, 개별 요인, 줄여서 일지계. 일지계 세 가지입니다. 따라서 형성 요인 하게 되면 일지계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일반 요인은요, 부동산 가격을 움직이는 전국적인 요인이다. 전국적. 그럼 잘 보세요. 자, 전국적에서 지역적으로 개별적이다. 그래서 분석 순서는요, 자, 이렇게 넘어갑니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지역적으로, 개별적으로 이렇게 넘어가니까 범위가 점점 확대가 돼요. 축소가 돼요. 축소가 되겠지. 그래서 전국적에서, 지역적에서, 개별적이다. 그래서 여기서 가격이 나온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요 두 가지 있죠. 해서 이 두 가지입니다. 지역 요인과 개별 요인. 요 두 가지는요, 오로지 부동산에만 존재하는, 부동산만 갖고 있는 부동산 특유의 요인입니다. 일반 동산은 찾아볼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집중적으로 분석해야 됩니다. 다시, 일지계 중에서 지역 요인과 개별 요인, 이 두 가지는요, 오로지 부동산에만
존재니까 이것을 철저히 분석하자. 얘가 바로 네모 4번. 페이지는요. 489페이지 펴주세요. 489페이지. 따라서 489페이지 보니까 네모 4번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네모 4번이 바로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입니다. 다음에 마지막 네모가 5번째인데요. 그러면 얘는요. 494페이지입니다. 494페이지 펴주시고요. 마지막 네모 5번이 가격 재원칙입니다. 이 재원칙은 뭐냐? 이 전체를 모두 둘러싸고요. 여기에 일정한 법칙성을 부여하더라. 이것이 바로 가격 재원칙입니다. 얘가 마지막 5번째 네모입니다. 가격 재원칙이 되고 그래서 494페이지가 여기서 재원칙의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총 13개 원칙입니다. 이걸 전부 다 알아야 됩니다. 이 13개 원칙 중에서 가장 중심이 되고 중요한 원칙이 바로 최유료 사용의 원칙, 줄여서 최사원칙입니다. 얘가 가장 중심이 되고 중요한 원칙입니다. 결국 최사가 반영된 것이 바로 이꼴 부동산 가격입니다. 평가사가 구하는 부동산 가격은 이꼴 언제나 최사가 반영된 가격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부동산 가격은 언제나 이꼴 최사가 반영된 최사 가격을 말합니다. 최사가 반영된 가격입니다. 따라서 이만큼이 전체 수포를 그린 겁니다. 이걸 설명을 전부 다 하려면요. 최소한 2시간 40분, 3시간 소요되거든요. 다음 과정에서 전부 다 설명을 다 드리고 암기를 다 시켜드릴 거예요. 수포를 봤는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요. 재원칙이 가장 중요합니다. 절대 놓치면 안 돼요. 다음에 지역 분석과 결합 분석, 얘가 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상의 천처럼 5개 네모 중에서 특히 재원칙, 지역 결합 분석, 이거 2개는 절대 놓치지 마세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득점, 문제를 잡아야 됩니다. 거의가 여기서 나오니까요. 나머지는 쉬워요. 그래서 이거 2개는 최대한 집중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요, 자, 가격 형성 과정의 전체 수펄, 그렇으니까 요거부터 떠올리시고요. 요 상태에서 다음 과정에서요, 하나하나 전부 다 풀어서 보게 되면요, 한 2시간 40분, 3시간 걸릴 겁니다. 그때 모두 완성을 하고요. 그럼 다음 주는요, 3방식은요, 시간이 충분하기 때문에 전부 다 빠짐없이 설명을 다 드리도록 합니다. 오늘은 모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